포항지진특별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상을 법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경주 지역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화랑마을에서 열려 선조들의 항일 정신을 기렸습니다. 11월 26일부터 사흘간 도내 전역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주말 내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6도, 경주 11도,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상을 법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특별법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시행 단계에서 피해 지원과 재건의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5.4의 지진 발생 2년 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민주당 홍일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총칙에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명시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합니다. 지원의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의 특별 지원 방안으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포항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새로운 개념의 피해 구제 지원금을 신설을 했는데요. 사실상의 보상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정 시민운동을 이끈 범시민 대책위는 보상이 빠져 아쉽지만 시행령과 대통령령에 실질적 피해 구제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됐다는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여야를 협상장으로 이끈 숨은 일꾼 허대만 위원장은 도시 재건을 위한 선언적 근거 마련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과정에서 지역 수건 사업의 해결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행 주체인 포항시의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우리 시민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편 일부 피해자 단체와 소송을 이끌고 있는 포항지진 범대보는 배보상과 정신적 위자료가 빠졌고 소멸시효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그동안 특별법을 위해 애써온 지역민과 정치권, 시민단체의 협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대만 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속에는 다른 사안과의 균형을 감안해 보상과 재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피해 구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상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 여부를 오늘 다시 심의했지만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고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탈핵 시민행동 등은 합법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라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의결을 촉구하는 반면 원자력 국민연대 등은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추진을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주의 항일정신과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오늘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경주 사람들이 펼친 독립운동의 특징과 국가보훈처 사료관에 기초한 경주 유공자 53명의 항일운동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경주 최준 일가와 광복단을 조직한 박상진 의사, 독립유공자 손후익 일가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으며 경주 지역 독립운동 자료와 인물사진, 유품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선 도청 신도시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권 전체 인구가 도청 신도시로 대거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2단계 사업 재검토 요구도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중소도시의 경계선에 10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탁상 공론이었습니다.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안동의 김명호 도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실패로 규정하고 목표 인구 재설정을 촉구했습니다. 인접도시의 청년층 인구가 신도시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특히 안동과 예천 원도심이 빠르게 공동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경북 인구가 1.3% 감소한 3년 동안 도청 신도시를 제외한 경북 북부 인구는 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확장과 분산의 형태의 도시계획 시대는 지났습니다.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답변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신도시 계획을 뒤집기엔 이미 진행된 공사가 많다며 신도시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동반합니다. 600년 전 하회말이 있었으면 600년 후에 도청 신도시가 있다.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하수 처리장, 화장장에 소각장까지 도청 신도시에 집중 배치된 이른바 기피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문제와 2단계 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배제된 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풍천 하수 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면서 환경에너지 타운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도급 물량을 10개 업체에 발주했는데 딱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외지 업체인 것으로 깜빵이 안 가면 여하튼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뭐 나눠서 하든 어떻게 하든 연구를 좀 해라. 호남은 된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 밖에 울진에서 태백을 잇는 울진 원전 비상대피 도로 개설 요구가 작년에 이어 재차 나왔고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경북의 농업 예산 확대 주문도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이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단속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내 영치합니다.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벌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포항신항에 보트를 타고 침입해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53살 A씨를 구속하고 46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밤 11시쯤 모터보트를 타고 포항신항에 몰래 들어가 멍게 등 수산물을 채취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검거 과정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북과 강원 등 동해안 어민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바다 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과 한일 어업협정 조기 체결, 동해해역 특별해상 재난지역 선포 등 어업인 생존권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어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와 불법 조업, 한일 신어업 질서 운용 실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6회 영호남 분재교류전이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한국분재조합 영남 호남지부는 1999년 처음으로 교류전을 시작한 뒤 2015년부터 매년 번갈아가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분재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작품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여가 활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영남고고학회는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신라 왕경과 월성의 공간과 기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라 왕경의 궁궐과 사찰, 도로와 도시구조, 생산과 소비, 매장과 의뢰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앞으로 진행될 월성과 신라 왕경의 조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은 상가에 붙여둔 보문상가 매각 반대 유인물을 훼손한 사람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상인들에 따르면 이 남자는 지난 19일 새벽 6시부터 중심상가 80여 곳에 붙여둔 모다아울렛 입점 반대 유인물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훼손했습니다. 경주 중심상가 상인 200여 명은 오늘 경북도청 앞에서 모다아울렛이 도민인지 아니면 경주 시민이 도민인지를 묻는 현수막을 들고 보문상가를 모다 측에 매각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포항문화재단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인 송영철 도예 작가가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